일단 비거리를 늘리는 꿀팁이라기보다는 비거리를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속도죠.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무조건 빠르게 나와서 공을 타격을 할 때 내가 썼던 힘보다 올바른 더 전달을 해주면서 클럽 스피드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클럽 스피드의 힘은 골반 스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반이 얼마나 제때 빠르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클럽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골반 스피드가 곧 클럽 헤드 스피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골반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팔이 못 쫓아오면서 클럽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 스피드는 내가 조금 더 팔과 몸의 타이밍이 이 두 개의 싱크가 잘 맞는다 라고 느낌이 든다면 골반을 조금 더 분리를 하면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백돌이 탈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는 우리가 상향 타격을 위해서 공을 왼쪽에 둡니다. 이 왼쪽에 두기 때문에 대부분 시각적으로 내가 이 왼쪽에 있는 공을 클럽 헤드만 이용을 해서 이 틸트가 지켜진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틸트가 깨지면서 공 쪽으로 덤벼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내 시선이 계속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공을 맞추려고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 트랜지션에서 공 쪽으로 덤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컨택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버 안쪽, 실 쪽에 공이 많이 맞습니다. 스트랭맨 데이터에서도 클럽 궤도가 인아웃으로 나오고 맞을 때, 임팩트 때 페이스가 약간 클로즈가 돼서 맞으면 데이터 상으로는 이렇게 드로우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실 쪽에 맞으시는 분들은 드로우에 적합한 이런 클럽 데이터가 나와도 결국엔 오른쪽으로 휘는 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안쪽에 맞는 공은 비거리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우리가 올바른 타점을 위해서 드라이버는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에 둬야 된다. 바깥쪽에 둔 상태에서 올려 맞으면 가운데 맞는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선 바깥쪽에 맞아도 괜찮습니다. 드라이버가 가장 멀리 가는 타점은 스위스팟보다 약간 바깥 위가 가장 백스핀 양을 적게 회전을 주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 위를 목표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살짝 안쪽 맞는 사람이니까 살짝 바깥쪽에 둬도 괜찮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단 어드레스 임할 거고요. 드라이버 레슨 할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이 틸트를 지키자예요. 틸트를 지키자. 드라이버 칠 때 설령 중심이 오른발 쪽에 남아도 틸트를 지킨 상태에서 백스윙 회전이 됐다가 다운스윙 할 때도 지킨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뿌려져야 돼요. 이거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든 못 치는 사람이든 절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셋업 때 토우 쪽에 공을 놔두시고, 내가 틸트를 만들었다면 이 틸트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이 돼야 돼요. 약간 스웨이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도 좀 괜찮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체가 백스윙하면서 뒤집어지지 않기. 레슨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슬라이스 원인들이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어지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뒤집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공까지 임하게 되면 가파른 상태에서 맞으면서 실 쪽 맞고 슬라이스 나고 비거리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3종 세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상향 타격을 할 것이다 라는 의도로 틸트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 대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렇게나 이제 팔을 뿌려도 괜찮습니다. 자, 약간 토우 쪽에 두고 틸트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바로 쳐보겠습니다. 치고 나서까지도 틸트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처음 길어져 있는 척추각이 회전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회전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척추 각도는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니까, 이 숙여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회전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잘 실어줄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틸트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처음 셋업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서도 왼쪽에 있는 공을 계속 지켜보려다가 이렇게 지금 배가 위로 내밀어지면서 상체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공을 바라보는 각도를 내가 끝까지 계속 공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셋업 때 요추부터 흉추까지는 대부분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상체는 기울어져 있어도 고개는 공을 보려고 이렇게 미리 뒤집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진행되면 당연히 스피드가 붙었을 때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부터 목 위의 라인까지 다 오른쪽 기울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엔 이게 어색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백스윙을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상향 타격을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흉추의 회전이거든요.
흉추가 대부분 다 뒤집어졌다가 덤빈다. 그래서 이 어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흉추가 올바른 각도로 유지를 하고 회전을 했다가 다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전화를 받는 것처럼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느낌 그대로 백스윙을 진행을 했다가 다시 다운스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버 칠 때 체가 길잖아요. 그래서 힘을 엄청나게 많이 쓰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으로 틸트가 제대로 잡혀있지 못하고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백을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커져요.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틸트를 만들고 그리고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진행이 되다 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백스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다운스윙에서 내가 힘을 쓰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힘이 공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럽 스피드를 내기에도 조금 더 용이하고 또 임팩트 때 올바른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잘 만들어주고 이 올바른 셋업에서 백스윙까지 유지시켜주는 게 드라이버 거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게 칠 수 있는 그런 준비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뽕샷이 맞는다는 것도 스카이볼 이렇게 스카이볼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타점 자체가 많이 위에 맞는다는 거잖아요. 위에 맞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이 안 되고 공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치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원리랑 반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바른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 스카이볼이. 네, 그러면 이 스카이볼이 나오는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 잘못된 대처를 어떻게 올바른 대처로 바꿔야 될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카이볼이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내 부담감이 시작이 된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슬라이스는 공이 오른쪽으로 스핀이 많이 휘는 거죠. 오른쪽으로 많이 휘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를 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닫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닫히는 게 아니라 헤드를 엎어두는 거예요. 슬라이스라는 건 우리가 일단 다운스윙 할 때 가파른 궤도에서 공이 찍혀 맞기 때문에 헤드의 회전이 느려지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건데 가뜩이 내 다운스윙 궤도가 가팔라서 공과 이 헤드의 이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이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슬라이스에서 이 스카이볼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위험 부담을 같이 안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엎어두지 말고 차라리 확실한 대처를 하고 싶으면 열자. 슬라이스나 스카이볼이 난다고 클럽 헤드를 엎어두지 말고 차라리 내가 그냥 미스나는 방향 쪽으로 보세요. 헤드를 이렇게 열어두고 공을 치면 내 본능적인 이 움직임으로도 열려 있으니까 오히려 얘를 더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이 하향 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향 타격 쪽으로 조금은 바뀌겠죠. 이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출발이 약간 푸시가 날지언정 끝에서의 공의 회전은 왼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난다고 절대 헤드를 닫는 느낌을 가지지 말자. 이게 스카이볼을 부르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